자,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 수업과 관련 없이 시험에 대비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이 교과서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수월하게 쉽게 좀 나왔고요. 총 30문제입니다. 총 30문제에 그 4단원 자극과 반응, 5단원 생식과 유전, 그다음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. 자극과 반응에서 한 12, 13문제, 생식과 유전에서 역시 한 12, 13문제,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거는 뭐 1번이 많이 나오냐, 2번이 나오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한 6개씩 거의 그게 맞게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너무 한 번호에 믿지 마시고 나눠서 직접 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문항지는 총 5쪽이고요. 3장에, 그러니까 5면에 5쪽에 되어 있습니다. 배점은 4점, 3점, 2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. 좀 쉬운 문제는 2점, 어려운 문제는 4점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목차를 보고서 이제 요약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감각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여기죠. 자, 감각기관에서는요, 각 그 시각, 청각, 후각 다 마찬가지지만은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눈에서는 첫 번째 시각이죠. 신에서는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멀리 있는 거, 가까이 있는 거, 어두운 거, 밝은 거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시각, 청각, 미각, 후각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이 그 전달되는 과정, 시각이 전달되는 과정, 피부 감각이 전달되는 과정, 청각이 전달되는 과정, 미각이 전달되는 과정, 이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감각기관에서는 각 부분의 명칭, 그리고 기능, 그리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. 신경계로 넘어가면 신경계하고 호르몬이 되면은 똑같습니다. 신경계의 그 구조와 기능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연합신경계, 뭐 중추신경계라고도 하죠. 연합신경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뇌의 구조와 기능,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두셔야 되고요. 외울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될 겁니다. 그 중에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은요, 호르몬의 명칭,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지,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그 중에서 호르몬이 그 작용하는 과정, 뭐 정상 체온이 아닐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조건 반사하고 무조건 반사, 그러니까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죠.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반사하고 그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응이 어떤 때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부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포 생식과 유전에서는 이제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.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한지, 세포 분열하면 어떤 건지 유리한지 162페이지입니다. 어떤 것이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, 그 체세포 분열이죠.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체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그 분열전, 간기라고 하죠. 분열전, 간기, 전기, 중기, 후기, 말기 각각의 특징,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유전자가 배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 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정란이 되거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이제 수정란이 돼서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각 과정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
그 다음에 맨델의 유전 법칙을 보시면은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세 가지가 있죠. 예, 우열의 법칙. 자손 1대에서는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낸다는 우열의 법칙. 그 다음에 자손 2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이 3대 1이 나타난다는 거. 그래서 그 비율을, 이론적 비율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다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론적인 겁니다. 실제로는 뭐 0이 될 수도 있고 다 모두 다 나오는 100%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어도 다 이론적인 내용으로 예,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. 그중에서 이제 뭐 가계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이 완두콩에 대해서 모양과 색깔에 대한 여러분들 그 유전이 돼가는 과정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가지 법칙인 우열의 법칙, 독립유전의 법칙, 그리고 분리의 법칙. 아까 분리의 법칙 3대 1까지 하다 말았는데 독립유전의 법칙은 다른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그 유전 형질을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, 예를 들자면은 뭐 색깔, 완도씨의 색깔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봐서 연구를 하면 되지. 모양이 색깔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모양하고 색깔을 갖다 같이 연구를 하더라도 모양은 모양대로, 그 다음에 색깔은 색깔대로 똑같이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가계도를 통한 연구, 그 유전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,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,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,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, 그게 두 개의 합이 그 같은 물체에서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 10m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맨 위에 있을 때나 맨 아래에 있을 때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. 그러면 위치 에너지, 운동 에너지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구하면 뭐 아래에도 똑같이 그걸 적용시키고 중간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. 물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면 그 두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5m의 높이에 있고 하나는 10m 높이에 있다. 그러면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 같냐?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떨어질 때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맨 꼭대기서부터 바닥까지는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.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 안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.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.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, 그리고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, 이거를 구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쪽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극과 반응에서는 각 부분의 명칭, 기능, 하는 일, 그리고 전달 경로,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에서는 그 유전 법칙에 대한 맨델의 유전 과정,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는 전기 에너지 만들어지는 거, 그다음에 역학전 에너지는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에는 다 똑같다는 거,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총 3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.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뭐 뒷면에 있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보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